당신 감정 조절 못해서 망한 적 있죠? 화가 나서 홧김에 한 말 후회한 적 있나요? 불안감에 아무것도 못하고 기회 놓친 적 있나요? 감정이 폭발해서 인간관계 망친 경험 없나요? 감정 조절 못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알면 인간관계, 직장, 그리고 인생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드는 5가지 강력한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마음을 다루는 능력의 중요성. 우리의 삶에서 감정은 필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불안 등 다양한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감정을 잘 다루는 능력, 즉 마음의 기술은 우리가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필수적인 기술이다. 마음의 기술에서는 감정을 단순히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감정은 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문제를 겪는다. 예를 들어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면 건강에 해롭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할 수 있다. 반면 분노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조절하면 건설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 조절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감정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직장에서는 동료, 상사,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며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사소한 오해가 커지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누구나 연습을 통해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 호흡과 명상을 활용한 안정화 기법, 감정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러한 기술들을 배우고 실천하면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결국 감정을 다루는 능력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간관계의 질이 달라지고 스트레스 수준이 조절되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감정 조절 능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마음의 기술을 익히고 발전시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감정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쓸려 즉흥적인 행동을 하거나 감정에 따라 사고방식이 왜곡되는 경험을 한다.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 때 우리는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가능성이 있는 선택조차 회피하게 된다. 하지만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습관을 기르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감정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모든 감정에는 나름의 이유와 역할이 있으며 우리의 생존과 적응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불안은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감정이며 분노는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표현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책에서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중 하나가 감정을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이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느끼면 즉각적으로 그 감정에 반응한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바로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정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충동적인 반응을 줄일 수 있다. 즉,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할 수 있으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보다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일기나 메모 형식으로 적어보면 감정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특정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어떤 감정을 많이 느꼈는가? 또는 특정 감정이 왜 생겼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감정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감정이 생길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한 템포 늦춰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마지막으로 책에서는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호흡과 명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감정이 격해질 때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긴장이 완화되며 감정적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명상은 현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감정에 영향을 덜 받고 더욱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결국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을 하나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술이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3.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불안, 분노, 두려움, 슬픔, 좌절 등의 감정은 누구나 경험하며 때로는 이러한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건강하게 다루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마음의 기술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먼저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 이를 외면하거나 억누르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직면하기보다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화난 게 아니다 라고 부정하며 감정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심지어 신체적인 건강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되 이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은 무엇일까? 책에서는 먼저 감정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는 항상 이유가 있으며 감정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불안은 단순히 불쾌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위험을 감지했을 때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분노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침해당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감정을 분석하다 보면 감정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나치게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책에서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공격적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너 때문에 화가 나 라고 비난하는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좋지 않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기술들이 있다. 책에서는 깊은 호흡, 명상, 신체 활동 운동, 감정일기 작성, 긍정적인 자기 대화 등의 방법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며 감정을 일기로 기록하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것은 감정을 무조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다 건강하게 활용하는 과정이다. 감정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익힌다면 더 평온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4.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 활용하기. 감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간관계의 질이 달라지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마음의 기술에서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갈등을 줄이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한다.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을 잘못 다루면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을 상처 입히거나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즉흥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이후 후회할 말을 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이 올라올 때 이를 즉시 표출하기보다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책에서는 감정의 일시적인 정지 버튼을 누르는 연습을 추천하는데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몇 초간 깊은 숨을 쉬거나 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반응을 늦추는 것이 감정적인 대응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감정을 지나치게 숨기면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생길 수 있으며 감정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을 정직하면서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에서는 나 전달법 I-메시지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넌 왜 그렇게 말해? 라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소통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신뢰를 갖게 된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공감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공감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이다. 책에서는 대화할 때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상대방이 화가 나 있거나 속상해할 때 그런 상황이면 정말 힘들었겠구나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위로를 받고 감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갈등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피할 수 없이 발생하는데 이때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면서도 부드럽게 표현하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견이 충돌할 때 내 의견은 이해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면 감정적인 대립 없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은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감정을 조절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면 보다 원만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5. 지속적인 연습과 적용. 감정을 다루는 능력, 즉 마음의 기술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감정 조절과 표현의 기술도 반복적인 연습과 실천을 통해 서서히 향상된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잘 조절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실생활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는 쉽게 휘둘리게 된다. 따라서 감정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습과 적용이 필요하다. 마음의 기술에서는 감정 조절과 표현을 익히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하며 꾸준히 실천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먼저 감정 인식과 조절을 위한 일상적인 연습이 중요하다.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이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중 감정이 크게 변했던 순간을 기록하면서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이 감정이 내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는 감정적 일시 정지 포즈 습관을 들이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감정을 억누르거나 과도하게 표출하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책에서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나 전달법 I-메시지를 활용하는 연습을 하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대신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해라고 표현하는 연습을 지속하면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다면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종이에 글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감정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깊은 호흡, 명상, 규칙적인 운동은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들이다. 특히 명상은 현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데 유용하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경험을 반복하면 감정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운동 또한 감정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감정 조절과 표현을 꾸준히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이다. 감정을 다루는 기술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다. 책에서도 감정 관리 능력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 점점 더 향상된다고 강조한다. 결국 마음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다.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고 표현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더욱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며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감정에 휘둘렸다면
이제는 감정을 통제할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기술,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감정 조절만 잘해도 인간관계, 직장, 성공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앤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감정 때문에 후회했던 순간이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정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